공장 창고의 어떤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동네 안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용도지역 계획 관리니까 오케이. 근데 성장관리계 구역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 오케이. 그러면은 괄호 안에 어떤 걸로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벽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 경사도를 보는데 이 테두리가 지금 해당 번지수인데 한번 어떻게 한번 사부작 해볼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셔리형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으로 토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화면에 보고 계시는 바로 이 물건이거든요. 주소지가 벌써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2460평 정도에, 물론 이제 원형지로 나왔습니다. 토지 위에 뭐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이에요. 개발하기 전의 땅. 그리고 감정 가격을 봤더니 1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을 신권에서 봤었는데 처음에 당연히 이제 마우스가 갈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지역인데 감정 금액이 12억 초반밖에 안 된다. 자, 요거 토지 평수로 한번 나눠 보잖아요. 지금 평당 50만 원 정도가 유찰된 가격도 아니고 신권 감정가 기준일 때의 금액이었습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서 한 차례 유찰이 딱 돼가지고 더 떨어졌어. 지금 8억 6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찰된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인지 한번 평당가를 보겠습니다. 2462평. 와, 이게 무슨 뭐 절대농지에 들어가 있는 논바닥도 아니고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신나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물건도 검토를 해보고 현장도 이제 바로 갔었었죠. 그런데 이 물건을 검토를 해보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개발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상당히 좀 배울 점이 많은 물건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부할 거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개발 검토를 하고 토지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될지를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매 목적물로 나온 전체적인 필지의 구성인데, 요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약간 그 본부지 느낌이고, 여기에 하나씩 쪼개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진입하는 도로, 지분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본부지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로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 본부지의 모양이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모서리 튀어나오듯이 각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대지 경계들을 따라서 최대한 구성을 뭐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철탑 부지, 그 다음에 선화지 부분, 이런 표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 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들은 에펠탑처럼 생긴 그 송전탑 있죠. 그 다음에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선화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또 더 안 좋은 게, 거의 본부지라고 할 수 있는 요 땅 가운데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지랑 송전탑이. 야, 아니 이거 진입도로 지분까지 깔끔하게 경매 목적물로 갖고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우리한테 좋은 건데, 여기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선화지가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가버리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좀 김이 먼저 셉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필지 중에 가장 덩어리가 컸던 필지고, 본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요 옆에 있는 이 필지, 요거까지 요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땅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조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좀 약간 꼬다리식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모서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일 큰 게 한 1800평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 밑에 삼각형처럼 생긴 게 한 600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합쳤을 때 거의 본부지라고 볼 수 있는 땅이 2400평 정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가격 얼마였어요? 신권 기준일 때 평당 50만 원, 현재 유찰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
35만 원이다. 와, 근데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단순하게 평당 35만 원인데 2,400평 이 덕우리에 있는 요 전체 토지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긴 하겠지만 느낌이 거의 공짜로 지나가다가 그냥 땅 35만 원짜리 받는데 그냥 주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평당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자, 근데 전체적인 일단 토지의 입지를 볼 거기 때문에 조금 지도를 넓게 보겠습니다. 와, 여기 주변에 보니까 진짜 이 파란색 지붕들 있죠. 이게 다 공장 창고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절대농지, 농사 짓는 땅, 그 다음에 이런 저수지, 울창한 산들 이런 거 빼고는 다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건의 입지를 봤을 때는 공장 창고의 어떤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동네 안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게 입지가 좋으니까 그럼 무조건 좋은 땅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입지를 봤으니까 이 땅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인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건축물 종류로 개발을 해야 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땅을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토지의 현황을 한번 먼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맨 위에 두 개는 지금 지목이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17평, 29평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로 빠지는 필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임야라고 표시된 요 두 필지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아까 지도에서 봤던 본부지 역할을 하는 땅입니다. 얘가 이제 608평, 얘가 1792평 이렇게 합쳐 봤더니 2400평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최저가가 8억 6천이다. 평당 35만 원 꼴이었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입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 창고의 밀집 지역에 들어가 있고, 공장 창고로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태생적으로 유리한 땅이기는 하다. 근데 아직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검토할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더 물건을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더 보면은 임야, 임야, 임야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다 지금 진입하는 도로,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0.8평, 8.97평, 7.07평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임야, 필지까지 들어가기 위한 도로, 지분 소유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로 나온 토지의 어떤 구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참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경매 토지 위에 철탑 부지랑 선화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주의 사항이 적혀 있어요. 이런 단점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가도 저렴하고 유찰된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주워 먹는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건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들어가면은 안 되는 물건이냐, 이거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 현황은 등재된 게 없고 토지의 등기를 봤을 때는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위에 인수하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철탑이랑 선화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여기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탑이랑 송전 선이 지나가는 그 범위에 비례해서 이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1235만 원 정도를 일시에 지급을 했다. 이거는 이번에 낙찰자 분도 그대로 인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찰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가 새롭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지료는 이미 그때 당시에 소유자한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낙찰자 분이 새로 한전한테 지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사이트는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경사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 목적물 토지가 지금 임야하고 번지수 앞에 산이 들어가 있죠. 산 몇 다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사도, 표고, 분석 요 메뉴가 있는데 경사도 조건도 맞아야 되고 표고도 개발 가능한 표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의 높이가. 근데 해발 표고는 우리가
우리가 전문 토목 사무소에 이렇게 의뢰하기 전에 가장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게 그 땅 옆에나 그 주변에 공장 창고 개발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개발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랑 내가 보고 있는 땅이랑 높이가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고는 이상이 없다라고 눈으로 딱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메뉴 누르신 다음에 지적 분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주소지가 더구리산 11-6번지였죠. 요거를 담아준 다음에 요렇게 누르면은 이제 요 메뉴가 딱 뜨죠. 실행하시겠습니까? 하면 확인. 자, 그러면 화면이 새로 하나 떴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경사를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와, 이거 지금 이 경사도를 보는데 이 테두리가 지금 해당 번지수인데, 야, 빨간색 좀 들어가 있고 오렌지색, 주황색 막 들어가 있고 초록색이랑 연한 연두색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경사도 이렇게 검토해 본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 밑에 색깔이 5도 미만, 5에서 10도, 그 다음에 10에서 15도 여기까지가 지금 중요해요. 왜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가 넘어가면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짙은 녹색이나 연한 녹색이나 좀 더 연한 연두 색깔의 네모칸이 우리 땅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좋은 건데, 와, 지금 뭐 빨간색 들어가 있고 여긴 30도 이상이죠. 그리고 오렌지색이 아니라 거의 뭐 갈색으로 가는 느낌. 여기도 지금 25에서 30도. 그러면은 벌써 요 색깔부터 여기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 토지 진짜 망했죠.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밑에 내려봤더니 5도, 10도, 15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경사가 15도니까 이 토지의 비율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지금 개발이 가능한 거잖아요. 요렇게 합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토지의 면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토지에서 쉽게 말해서 한 19%, 한 요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 나머지 땅들은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야, 진짜 뭐 감정 가격이나 몇 년 전에 현재 소유자분이 매입하셨던 그 평당 가격 엄청 저렴했었죠.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사도를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싸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주황색이나 빨간색 토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도에 근거해서는 여기 북측에 일부 여기 초록색 조금 들어와 있는 요런 부분들 여기는 그나마 개발이 가능할 거다. 근데 아까 우리 필지 봤을 때는 한 이쯤이었나요? 여기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송전탑이 있었죠.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검토 결과까지만 딱 보더라도 경사도 때문에 이거 이 토지 개발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게 딱 느껴지고, 토지의 입지는 정말 좋았지만 이 개별적인 토지의 위치 그리고 경사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조금 아니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 땅이 경사가 괜찮았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형지를 검토를 할 때는 이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경사가 높아도 개발이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환경성 평가를 딱 해봤는데 이 등급이 또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또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를 보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1등급지는 다행히 빵프로기는 해요. 근데 지금 2등급지가 95%입니다. 95%.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지가 나머지 이제 뭐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임야 개발할 때 이게 왜 지금 제가 한숨이 나오냐면, 여기 우리 경매 목적물 토지 위치가 경기도 화성시잖아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지가 개발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냥 뭐 당연한 거고, 2등급지만 나오더라도 거의 개발 가능한 면적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지를 개발행위 허가나 도시계획 심의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 2등급지가 지금 95%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임야가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거의 뭐 요만큼 빼고 나머지가 지금 2등급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사도 한번 살펴봤었죠. 15도 넘어가는 경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화성시 특히 이제 도시계획 심의 이런 데서 보면은 생태 등급이 2등급지면서 경사도도 15도를 넘어가고 이래버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망했다. 이 땅은 아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임야 개발 검토를 할 때 또 보는 기준들이 이 두 가지 외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95%면서 여기가 아까 경사도 엄청나게 심했죠. 그러면은 이 산림이 상당히 울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또 임상도라는 거를 또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식물들, 어떠한 나무들이 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임상도를 보면은 뭐 기타 참나무류, 뭐 침환 혼요림, 침활 혼요림, 뭐 리기다 소나무, 기타 화렵수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숲에 자생을 하고 있는 그 나무의 종류 있죠. 이거를 또 우리나라 임상도에서 쫙 분류를 해놨습니다. 야, 그러면 이것도 또 조건에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재수 없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 재수가 안 좋아서 우리가 자연도 보존을 해야 되고 이 살고 있는 나무도 우리가 보존을 딱 해줘야 되는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숲이다 이래버리면은 그 나무들을 없애는 게 쉽게 말해서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한테 건강하고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을 보존해주고 이거를 후대한테 쭉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 보호적인 측면에서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 이 자연적인 차원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토지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토지 원형지를 경매로 낙찰 아니면은 일반 매입 해가지고 특히 산지 임야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면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지금 딱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의 경매 물건 이 원형지는 쉽지 않겠다. 이게 저렴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를 지금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각각의 지자체마다 달라요. 왜냐면 옛날부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등급 있죠. 2등급지도 개발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경기도 평택시를 보잖아요. 여기는 2등급지면은 개발이 됩니다. 화성시에 비하면은 평택은 2등급지여도 제약사항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그 지자체마다 비교를 한번 해봐서 내가 보고 있는 토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산지 이게 어디 지자체에 속해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우리 같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이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등급이 뭐 95% 나왔다고 해도 이 땅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원형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토지 이음이 빠지면은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 본부직격인 덕우리 산 11-6번지를 먼저 한번 딱 봤는데 지목은 임야니까 뭐 문제 없어요. 면적도 그냥 뭐 요 정도 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 계획관리니까 오케이. 근데 성장관리계획 구역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 오케이. 그러면은 괄호 안에 어떤 걸로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벽이 나왔습니다. 중점 관리 자연 경관. 이 말인즉슨 공장이나 창고로 개발하기가 사실상 안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지고 지도를 딱 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산 11-6 임야를 봤잖아요. 여기 밑에 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계획관리라고 되어 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인데 괄호 열고 산업관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지가 개발이 안 된 원형지였고 계획관리인데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구체적인 용도를 봤더니 산업관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공장창고 인허가가 나옵니다. 왜냐면 산업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수립을 했을 때 이 땅은 산업용 용도로 써라. 이게 권장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 창고나 이런 인허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땅 어디 갔어? 요 위에 지금 아까 산 11-6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중점 관리 지역
자연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니까 여기는 공장 창고로 인허가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지자체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 운영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지정해놓은 그 용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허용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그리고 절대로 불허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토지 중점관리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중점관리 구역에서 자연경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 있다. 자연경관 거점 시설. 권장 용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자연경관을 조금 보호해라, 보전해라, 이런 취지가 느껴지잖아요. 벌써 단어에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시설이라도 되면 권장하고 있는 용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자연경관 거점 시설에서는 권장 용도는 아예 없다. 그럼 허용하는 게 뭐냐? 아래에 불허하고 있는 거 빼고는 내가 허용을 해줄게,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불허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고 봤더니 야, 이거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뭐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창고 안 됩니다. 위험물 저장하거나 처리시설, 요즘에 또 이게 이제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있죠. 평택에서는 이게 지금 인허가가 안 나와요.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 개발하려고 그래서 화성지역으로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화성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찾기가. 어쨌거나 이 위험물 저장 관련된 시설도 안 된다. 잠깐, 그러면은 폐차장 당연히 안 되죠. 동식물 관련 시설 이것 중에서 뭐 축사 뭐 요런 거 안 된다. 자원순환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죠. 제2종 근생 제조업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장 안 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당연히 안 된다. 숙박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골프 이 연습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현장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자, 우리가 아까 불허하고 있는 용도들이 있었죠. 여기가 중점 관리에다가 자연 경관지구 해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이 안 되지만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장을 너무 사랑해. 근데 요즘에 이제 골프 한다고 우리가 너무 여기에 빠져 있어. 그러면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은 트렁크에다가 이 채를 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임야에 딱 서가지고 이 한창 그 연습하는 재미에 빠지셨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갖고 내립니다. 이제 이거 그립을 조금 위에 잡아야 되는데 뭐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꽁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똑딱이 연습을 하죠.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경매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도 살짝 구부려주고 허리도 살짝 숙여주고 요렇게 이제 또 시선 처리 이렇게 근엄한 입모양도 이렇게 딱 진지하게 하고 꽁을 바라보면서 풀스윙 연습을 이런 데 와서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여기서 꽁 쳐도 여기 안에 뭐 맞을 사람도 없지. 그렇게 해서 공을 딱 때렸는데 요렇게 이제 송전탑 쪽으로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송전탑 앞으로 떨어지냐 옆으로 떨어지냐 우측으로 쏠리냐 아니면 송전탑을 때려 맞추냐 이런 걸로 비거리 측정을 또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레슨 받았을 때 그 우리 스윙할 때 주의점들, 그러면 이제 몇 번을 스윙을 해봐도 뭐 꽁이 다 날아가는 게 제각각이에요.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이분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야, 잠깐만, 우리 그 프로님이 왼팔은 곧게 피고 오른쪽 팔꿈치는 몇 도로 접은 다음에 이 채를 머리 뒤로 넘겨가지고 크게 원형을 그리면서 타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공을 때려야 된다. 요거를 딱 이제 기억을 다시 막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반도 살짝 틀어주면서 마지막에는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는 이 시선 처리까지 요렇게 이제 스윙 연습을 할 때 그 기억을 진지하게 되살리면서 임장을 와가지고 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왜 뭐 식당이나 뭐 어디 뭐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꼭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건너편 사람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채도 안 잡고 그냥 요거 연습하고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녹색 보행 그 신호 뜰 때까지 뭐 한 계속 혼자 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연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 딱
딱 표정을 봤더니 와, 표정도 진짜 너무 진지해. 거의 뭐 봤을 때는 다음 달에 비행기 타고 미국 그 PGA 투어 있죠, 거기 나가는 아저씨야. 그래서 막 이거 혼자 막 이거 막 연습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막 녹색 신호 와가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그것도 못 봐가지고 계속 혼자 연습을 막 하고 있습니다. 스윙 연습을.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막 건너가는 거 보고 부랴부랴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고, 어디 맛집 가가지고 식당 웨이팅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한켠에 봤더니 또 어떤 아저씨 막 이렇게 막 또 스윙 연습을 막 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 뭐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뭔가에 심취해서 빠져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막 산인데 부동산 투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 무슨 뭐 원형지 임장 뭐 하러 가가지고, 아니 저기 임장이 뭐예요? 자기는 임장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대. 막 그 임장 단어 모르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이 보면은 우리 막 이런데 임장 와가지고 풀숲도 한번 가보고 여기 나무에 어떤 식생이 자라고 있는지,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보호 수종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본다고 숲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야 저 미친놈 저거 숲에 가가지고 저거 뭐요, 뭐 잘못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저거 저기 산삼 캔다고 저거 10만이네 10만이. 야 이거 뭐 그냥 한낮에 땡볕 폭염주의보 떴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숲을 그냥 저놈 왜 들어가냐 이러면서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들어가요? 이 원형지에 대한 강력한 탐험 욕구, 생태 자연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려는 욕구, 경사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직접 올라가 보면서 이게 평균 경사도가 15도다 10도다 7도다, 야 그럼 개발이 가능하겠다, 여기까지는 개발이 나오겠다, 여기 앞에서부터는 경사가 요거니까 야 셔리 형 여기는 제척지로 빼야 돼. 그러면 이 전체 땅 중에서 이만큼은 제척지로 빼야 되니까 여기 면적에 대한 것만 개발을 해서 수지 분석해가지고 이거 원형지를 공장 개발할 건지 안 할 건지 수익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이 숲속을 걸어 다니면서 다들 뭐 원형지 개발, 토지 개발, 공장 투자, 공장 개발 이거에 대한 열정은 요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적어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거 성장관리계 구역 중점 관리의 자연경관 지구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창고 개발이 안 된다. 아 근데 요거 이제 이거보다 그랬죠. 골프 연습장도 허가가 안 나와요. 이거 보다가 잠깐 삼천포로 좀 샜습니다. 이거 보면은 역사 문화시설 중 문화재, 그 다음에 역사 문화시설 중에 여가 관광 시설,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여기 나왔다, 산업관리구역.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잖아요. 산업관리구역에서 권장하고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권장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와 너무 좋다 진짜. 이종 근생 제조업소 공장 창고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 그러면 인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물론 조건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지 검토나 토지 살 때나 이렇게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 토지가 어떤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허용을 하고 있고 불허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차를 타고 경매의 목적물로 현장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자, 손품을 팔아봤는데 생태 자연도나 경사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개발이 쉽지가 않은 땅이겠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냐?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뭐 일반 매매든 경매든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가서 주변의 어떤 입지나 생김새나 분위기나 이런 분석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고 눈으로 익혀놔야 나중에 이 근처에 토지가 나왔을 때도 이때를 떠올리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럼 훨씬 물건 검토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주변에 들어가 보니까 농장들도 일부 보이고 또 이렇게 공장 지대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최근 이렇게 짱짱하게 지어진 공장들이 좀 많이 보였고, 여기 왼편에는 지금 보강토를 쌓아가지고 상당히 토목공사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의 여건도 2차선 국도에서 지금 그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들어오는 거긴 한데 주변에 어차피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안쪽에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딴 구석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사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어떤 모습인지 또 올라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큼 토목공사를 해놨구나, 이렇게 공장 용지를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눈에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이런 임장 활동, 눈으로 내가 직접 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사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보는 눈이나 원형지를 봤을 때 저번에 이제 그 땅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뭐 식생블록으로 올리고 보강토로 올리고 아니면은 L형 옹벽을 쳐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을 쳤고, 이런 거를 많이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곧 나의 시각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맨 땅을 보더라도 그림을 쉽게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저 멀리 철탑이 보이죠, 송전탑이. 근데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면은 사실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은 송전탑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 하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공사된 현장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한번 훑어봤던 이 현장 있죠, 여기도 분양을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 이상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빈 공장 용지로 남아있는 거를 보면은 아직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느낌이긴 합니다. 뭐 물론 정확히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저거를 최소 분양 시작하는 시점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다시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우리 경매 목적물 올라가는 길인데, 잠깐 멈추고 보면 우리가 봤었던 이 진입도로 있죠, 여기는 지분 소유로 우리 경매 목적물에 들어와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진입로에 대한 권리는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 봤더니 좌우에 공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이 땅 옆에까지는 다 공장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만약에 뭐 휑하게 비어 있다 이러면 또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미 공장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점은 조금 낫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본부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땅들, 여기가 다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본부지로. 요렇게 보는데, 야, 이런 임야 진짜 우리 많이 봤었죠. 이제까지 다 개발 검토 해보고 원형지 임장 해보고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특히 산지 이렇게 임야 와보면은 그냥 뭐 여름에 오면은 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숲밖에 없고, 여기 바로 옆에는 요렇게 소형 공장 하나가 있었는데 현위치 임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실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이 공장은 딱 봤는데 뭐 건물은 뭐 거의 신축 느낌이긴 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지금 이 입구 있죠, 이 안쪽에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은 게 단점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저 물건 보러 온 게 아니라 오늘의 원형지 이 물건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야, 이거 에펠탑 진짜 뭐 웅장하죠. 그리고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얇은 선들, 얘네들이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송전선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까 어디에 흐르고 있었다? 우리 본부지 머리 위로 정확하게 관통을 해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진짜 제가 여기 딱 가가지고 뭐 예상은 하고 갔지만 이렇게 딱 보는데 아이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땅 진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 생각이 딱 들죠. 자,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 보는데 여기 평지가 쭉 이어지다가 여기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거, 이런 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깊이가 한 1.5m 이상은 되거든요, 여기 바닥 파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해질녘 아니면은 풀숲이 심해가지고 이런 거를 잘 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원형지 같은 거 임장하실 때. 그래서 이런 데 임장할 때는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와, 여기는 지금 어디냐, 여기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펠탑을 딱 바라보면서 돗자리 하나 깔고 에펠탑도 바라보고 요 파란 하늘도 구경을 하면서 그냥 딱 누워서 쉬다가 가기 좋은 원형지의 느낌이 든다. 우리 어차피 지금 손품 다 팔았기 때문에 경사도랑 생태 자연도 이것만 봤을 때도 여기가 개발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죠.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뭐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죠. 그래서 너무 좀 그래요. 이런 땅들은 이게 만약에 진짜 평평하고 이런 송전탑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하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임야를 공장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공장들만 사실 보더라도 임야였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도 그렇게 개발이 되는 땅이면 좋은데, 이거 아쉬운 마음에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아이고야,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오늘의 이 원형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눈물과 함께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다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 에펠탑 나중에 또 보자.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매 정보지로 돌아왔는데, 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봤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원형지 개발 검토, 토지 경매 물건을 보든 일반 매매 물건을 보든 이렇게 토지를 공장 창고로 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산지, 지목이 임야인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계략적으로 우리가 손품 팔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경매 물건 2462평이나 되는 넓은 토지로 나왔지만, 그리고 감정가 신권에서도 평당 50만원, 유찰된 8억 6천만원 기준 했을 때도 평당 35만원이었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경사도가 극악의 경사도고, 두 번째는 환경 영향성 평가 요거를 해봤을 때 생태 자연도 이게 1등급지는 없었지만 2등급지가 95%다. 거기에서 물론 이제 숲에 그 식생하고 있는 그 식물들 종류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 자연도가 2등급이 나와버리면은 임야 개발이 저 같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다. 왜냐면 재외지, 재척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이 말인즉슨 이 돈이 별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어떻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등급에 따른 이 심사 정도, 개발행위 허가나 도시계획 심의를 했을 때 재척 대상이 되는지 재외지로 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거를 한 가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 여기에서의 그 용도 지구 있었죠. 근데 우리 땅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인데 자연경관 거점 지구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인즉슨 그 자연경관을 보호해라, 뭐 요런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인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송전탑.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울이라는 시골 동네인데 프랑스 파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송전탑, 고압 전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여기 옆에나 바로 밑에다가 공장 창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잖아요. 주변에 정상적인 시세대로 가격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분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분양되는 속도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 가격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거의 뭐 안 좋아하는 조건들을 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거기다가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우리 야인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땅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경매 물건 토지를 이렇게 개발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한번 사부작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각자의 경험치, 능력 이런 게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하셔라, 하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물건들은 상당히 좀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서 투자 여부도 판단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낙찰받아서 어떻게든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부디 잘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의 이 물건은 가격이 엄청나게 진짜 이 동네에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라는 그 장점, 그거 외에는 단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